저는 이거는 정말 꿀템으로 완전 추천하는 템입니다. 이게 뭔가 분유가 황금변을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분유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모르바이사의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전부 다 사야 하는 입장이라면은 저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물건을 써보고 추천하고 이런 걸 진짜 좋아해요. 원래 이 콘텐츠도 되게 오래전부터 찍고 싶었는데 100일은 써보고 추천을 하든 비추천을 하든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꾹꾹 참다가 드디어 이 콘텐츠를 촬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신생아용품에 대해서 좀 추천하는 제품, 추천하지 않는 제품, 미리 준비하면 좋은 제품, 나중에 구매해도 괜찮은 제품 이런 것들을 좀 카테고리별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저는 한번 의식주 카테고리로 좀 나눠봤거든요. 근데 사실 다 아시다시피 이런 제품들은 애기들마다 그리고 엄마의 양육 방식마다 뭐 여러 가지 다 케이스별로 다를 수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되게 좋았던 물건이 어떤 아이한테는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제가 되게 유용하게 사용했던 그 물건은 어떤 엄마의 마음엔 들지 않을 수도 있고 한다는 점 미리 양해해 주시고요. 일단 테니는 좀 성격이 무던한 편이어가지고 좀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크게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양한 물건들을 이제 시도해보면서 테니한테 제일 잘 맞는 물건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출산 앞두신 분들 손수건 세탁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단 손수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손수건에 크게 엠보 손수건, 거즈 손수건, 청기저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약간 국민템이라고 하는 반부베베에서 아마 구매를 되게 많이 하실 건데 저도 기다렸다가 핫딜 같은 거 뜨는 걸 기다려서 요거 이제 세 개가 몇 장씩 이렇게 좀 조합이 되어 있는 그런 세트를 샀던 것 같아요. 일단 그 거즈 손수건은 엄청 얇은 면으로 되어 있는 부들부들한 그런 손수건이에요. 근데 요거는 뭐 용도가 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기 얼굴 가끔 닦아줄 때나 그 응가하고 엉덩이 닦아줄 때 그리고 머리 감고서 이렇게 털어줄 때 이렇게 좀 살에 직접적으로 닿는 그런 용도로 이제 거즈 손수건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엠보 손수건은 그 손수건 표면에 도돌도돌하게 엠보싱이 들어간 게 이제 엠보 손수건인데 엠보 손수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밥 먹을 때, 분유 먹을 때 여기 턱받이 용도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천기저귀는 사실 이게 진짜 그 기저귀로 쓰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이제 뭐 담요로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그다음 햇빛 가리개로도 많이 쓰시고, 가끔 이제 샤워하고 나서도 이렇게 수건 대용으로도 쓰시고 여러 용도가 있는데 저는 이 청기저귀를 수유 시트 같은 거에 등에 여기 이제 계속 땀이나 뭐 이런 것들 묻으니까 수유 시트를 청기저귀로 감싸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기저귀를 한 5장 정도 샀는데 요 정도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세탁도 하고 또 여기 청기저귀 같은 거에 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묻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다 보니까 거즈 손수건을 한 40장 정도 산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쓴다고 해가지고. 근데 저는 이 손수건들을 그렇게까지 많이 준비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엠보 손수건은 은근히 옷 선물을 받을 때 선물로 좀 제법 같이 들어와요. 그리고 아기 세탁이 생각보다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자주 빨게 되고 그럼 손수건들도 어쨌든 계속 빨게 되니까 기존에 세탁해 놨던 것들 위에다가 자꾸자꾸 이렇게 추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수건 세탁법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빨면서 자연 건조시키고 다시 거기에 먼지 털기 건조기를 돌린 다음에 또 다시 빨고 자연 건조시키고 요거 이제 한 3번 정도 반복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쓰다 보니까 육아를 하면서 이 손수건 건조기를 안 돌릴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손수건들은 다 건조기를 돌리고 있고요. 근데 이게 되게 자주 닳아요. 건조기 때문에 닳는 것도 있는데 어차피 자주 쓰기 때문에 자주 닳는다.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이거를 다 뜯지 마시고 만약에 40개를 샀다 그러면 20개 먼저 세탁을 하고 건조기를 돌리고 이제 준비를 해 놓은 다음에 이게 닳으면 그 전에 사놨던 그 20개를 또 다시 세탁을 해가지고 새 것처럼 쓰시는 이런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바빠 죽겠는데 게다가 이제 신생아 육아할 때는 애기 잘 때 무조건 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언제 다 이걸 손수건을 다 널고 말리고 접고 이러고 있겠어요. 그냥 다 건조기 돌려버리시고 뭔가 좀 넉넉하게 사신 다음에 다시 이제 리필하는 그런 형태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겉사계, 속사계. 겉사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퇴원할 때 아기를 겉사계에다가 싸서 이렇게 주세요. 뭔가 저희 아기가 겨울 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겉사계가 많이 필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주는 걸로는 완전 충분했고, 저는 굳이 겉사계를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신생아용 그 겨울 외투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입혀가지고 저는 예방접종을 많이 다녔고, 아기가 금방금방 크고, 그리고 신생아 시절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외출할 일이 없기 때문에 겉사계는 그냥 병원에서 주는 정도로 충분하다. 그리고 속사계는 사실 저는 집에 와서 속사계를 좀 바로 풀었던 케이스예요. 왜냐면 일단 저는 조리원에서부터 속사계를 진짜 못 샀어요. 속사계를 제가 하면 어떻게든 애가 뚫고 나와가지고 팔 뻗고 막 다리 뻗고 막 이랬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혼자 속사계를 쌀 자신이 없었어요. 대신에 이제 그 스와들 시리즈를 이제 썼는데요. 스와들 업, 스와들 미, 스와들 스트랩, 스와들 파우치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요렇게 생겨서 아기를 뭔가 이렇게 감싸주는 거를 스와들 업이라고 해요. 아기가 가장 편하게 잘 수 있는 자세가 나비잠 자세라고, 이렇게 팔을 올리고 자는 자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생아 시절에는 모로반사 때문에 깨는 일이 많으니까 이 아기들 팔이 얼굴로 다가가서 놀라지 않게끔 이 스와들 업으로 좀 조절을 해주는, 그리고 편안한 나비잠 자세로 잘 수 있게끔 해주는 이제 용도인데, 사실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모로반사에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희 태니 같은 경우에는 발 모로반사, 그러니까 다리 모로반사도 있었던 케이스여가지고 요 수아드롭을 입으면 뭐 손은 이렇게 뻗어서 잔다고 할지언정 다리가 번쩍번쩍 올라가가지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잡아주지는 못해서 약간 저는 이 스와드럽의 기능성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지만 잘 맞는 아이들은 많이 입기 때문에 유명한 이제 제품이고요. 이 스와드럽을 이제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메쉬 소재도 하나 구매해 두시는 걸 되게 추천을 드려요. 저희 태니가 겨울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태열이 되게 이제 심하게 올라와가지고 그때 이제 스와드업 대신에 스와드업 메쉬 소재를 입혔거든요. 겨울 아기들도 메쉬 소재나 좀 얇은 그런 소재에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옷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써봤던 게 이 스와들미예요. 얘는 이렇게 속사계처럼 생겨서 여기에 좀 누에고치처럼 찍찍이를 뗐다 붙였다 해서 이렇게 뚝 감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편리한 속사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도 스와들 업보다는 팔의 움직임을 잘 잡아줘서 아이들이 덜 놀라기는 하는데, 그 역시 저희 태니는 다리가 이렇게 번쩍번쩍번쩍 들려가지고 사실 저는 이 스와들 미도 그렇게까지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써봤던 제품이 바로 이제 스와들 파우치예요. 얘는 이제 코니 제품인데 얘는 이렇게 똘똘똘똘똘똘 말아가지고 목까지 이렇게 딱 잠궈주는 스와들 파우치 제품이거든요. 전 이제 요거는 스와들 업이나 스와들 미가 좀 팔을 너무 감싸나 싶어가지고 안에서 팔이 쭉쭉쭉쭉 늘어날 수 있게 편안한 스와들 파우치 두 개를 구매를 했었는데요. 신생아 때는 몸이 너무 이제 작다 보니까 얘가 목까지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자는 동안에 이쪽으로 좀 올라와서 약간 그런 질식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것들 대신에 이제 스와들 스트랩을 쓰고 있는데, 그 스트랩이라는 단어처럼 이렇게 밧줄처럼 이렇게 몸을 꽁꽁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이제 엘라바 제품을 쓰고 있고, 역시 다리가 번쩍번쩍 들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옆잠 베개를 진짜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구원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 이제 라라스 베개가 좀 태열 이슈가 많다는 거를 듣고서 허그곰이라는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허그곰은 약간 그런 듀라론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애기도 이제 시원하게 잘 쓰고 있고, 얘는 옆으로 팔이랑 다리를 끼워놓고 자는 형태다 보니까 아기 그 팔다리 모로반사를 동시에 다 잡아줄 수 있어요. 근데 태니는 좀 모로반사가 심했던 편이었던 것 같아서 만약에 이렇게 옆쪽으로 자면은 위에 올라와 있는 손이 번쩍번쩍 들리면서 계속 잠에서 깨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태니를 옆잠베개에서 재울 때 이 들어가 있는 손 말고 나와 있는 손만 이렇게 그 스와들 스트랩으로 감아가지고 재웁니다. 그러면 여기도 움직이지 못하고 여기도 눌려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완전 꿀잠을 자는 정말 저희의 구원템입니다. 옆잠 베개는 진짜 처음 썼을 때부터 낮잠을 막 4시간씩 자기 시작하고 지금 테니는 거의 밤잠을 11시간 정도 자거든요. 근데 이게 다 옆잠 베개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테니가 뒤집기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서 서서히 옆잠 베개를 떼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스트랩을 풀고 요즘 옆잠 베개에서 자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스와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한테 어떤 게 맞을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다 써봐야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다 친구가 쓰던 거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추가 구매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시도를 해볼 수 있었는데 만약에 전부 다 사야 하는 입장이라면은 저는 스와들 미를 사가지고 속사계처럼 사용을 해보고 다리 모로 반사가 없다면 계속 쭉 스와들 미 제품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옷, 베넷 저고리가 있고 바디수트가 있고 그다음 우주복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베넷 저고리는 이렇게 뭔가 똑딱이로 되어 있지 않고 뭔가 정말 그 저고리 형태, 그래서 끈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형태를 베넷 저고리라고 부르는데 요건 이제 병원에서부터 베넷 저고리를 입혀주세요. 그래서 병원에서 선물로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리고 생각보다 선물로 베넷 저고리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 해의 띠가 있잖아요. 저희 테니는 청룡띠인데 용 그려져 있는 그런 베넷 저고리 선물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넷 저고리는 사실 추가로 구매하시지 않아도 충분히 많이 받으실 거고 만약에 한두 벌밖에 없다라고 해도 완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베넷 저고리는 아기를 이렇게 입히기가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베넷 저고리를 조리원에서 퇴소를 하자마자 집에서는 바디수트를 입혔어요. 그래서 바디수트는 똑딱이로 똑똑똑똑 잠그고 그 기저귀 부분을 따로 열어서 거기만 열고 갈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해요. 그래서 저는 바디수트를 지금까지도 계속 입히고 있습니다. 바디수트도 선물로 뭐 한 5벌 정도가 들어왔다. 그러면 정말 추가로 구매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그 H&M 놀러 갔다가 H&M에서 3벌에 9,900원인가?에 이제 파는 제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아지 그림이 그려져 있는 3가지 세트가 있어가지고 그냥 9,900원이니까 뭐 하면서 샀는데 정말 주구장창 입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 아기 빨래를 되게 자주 해요. 그래서 한 5벌만 있어도 빨래를 하고 뭐 아기가 뭐 응가가 묻거나 토를 하거나 하는 정도로 뭐 빨고 다시 쓰고 빨고 다시 쓰고 완전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아기 옷 선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는 절대 미리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주복도 이제 많이 선물을 받으시기는 하는데 이 우주복은 요 다리까지 다 이렇게 똑딱이를 잠궈야 돼가지고 되게 번거로워요. 그리고 이제 출산을 하고 나면은 손목이 진짜 약해지거든요. 그 저는 그 H&M 바디수트 같은 게 이렇게 똑딱이가 엄청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데 기저귀 갈 때마다 이 똑딱이 여는 것도 손목에 정말 무리가 많이 가는 거예요. 진짜 정말 오바가 아니라 이거 정말 떼는데 손목이 막 찌릿찌릿할 정도로 너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주복처럼 막 다리까지 똑딱이를 열고 닫고 막 해야 되는 것들을 그렇게까지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선물로 들어오는 걸로 충분하고 개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양말, 손싸개, 모자 이것도 저는 준비를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일단 양말 같은 경우에는 아기를 집에서 양말을 그렇게까지 신겨 놓지 않아요. 이 아기 손발이 좀 차가워가지고 양말이나 손싸개 같은 거 이제 싸놓으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아기 손발은 원래 그쪽으로 피를 보내는 그 능력이 발달하지 않아서 원래 차갑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들의 지금 추운지 안 추운지를 알아보려면 여기 중심 온도를 보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양말은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는 것 같고 뭐 베넷 저고리 선물을 받을 때 베넷 저고리, 모자, 양말 이렇게 세트인 상품을 선물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품이 들어올 때 한두 개 정도 가지고 있으면 정말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끔 외출할 때 뭐 예방접종을 간다라고 할 때 양말을 신기겠지만 어차피 사실 아기들이 땅을 딛고 신발을 신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그렇게까지 더러워진다거나 뭐 그렇게까지 자주 신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한두 개 정도면 충분하다. 선물로 받으셔라.
그리고 손싸개 역시도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기들 이제 얼굴 긁힐까 봐 이제 신생아 때 손싸개 많이 해주시기는 하는데 이것도 사실 아기들이 막 신생아 때는 손을 빨고 막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개로 충분하다. 모자. 저는 모자도 사실 한 개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모자를 준비하라는 이유가 신생아 때 딸꾹질을 하면은 이 온도를 이제 보호해 준다고 모자를 씌워주라고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모자가 딸꾹질 효과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 조리원에서는 특히 신생아들이 딸꾹질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모자 동실 할 때 아기한테 잠깐 씌워줄 모자 하나 정도? 그냥 뭐 선물로 받는 거 하나 정도 쓰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저는 태니가 딸꾹질을 자주 하는데 모자를 쓴다고 딱히 딸꾹질을 빨리 멈추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냥 가끔 귀찮으면은 그 가제 수건, 엠보 수건 머리에다 이제 그냥 덮어 놓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테디 모자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기들이 머리가 아직은 많이 없으니까 외출할 때 모자를 씌워야 진짜 귀엽단 말이죠. 그래서 외출용 모자는 좀 많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생아 때는 모자가 하나면 충분하다. 그다음에 방수 매트. 요 방수 매트는 정말 다다익선입니다. 특히 신생아 때는 기저귀를 진짜 자주 갈다 보니까 기저귀 가리대에 방수 매트를 깔아놔도 기저귀를 갈려고 잠깐 뺀 순간 쉬를 한다거나 엉덩이를 이렇게 잠깐 닦고 왔는데 그 물기가 뭐 제대로 묻지 않아서 그 밑에 있는 매트가 젖는다거나 그래서 생각보다 이 방수 매트를 갈아줘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방수 매트는 진짜 다다익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기저귀. 기저귀는 진짜 미리 사놓으실 필요가 1도 없어요. 일단 저는 임신했을 때 기저귀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기스랑 팸퍼스 이렇게 선물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이 기저귀는 진짜 미리 사놓지 않으셔도 되는 게 쿠팡으로 주문하면 그냥 다음 날 옵니다. 그래서 조리원에 가셔서 조리원에서 쓰는 기저귀가 아기한테 잘 맞는지 한번 보시고 그 기저귀를 사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조리원에서는 리베로를 썼었는데 선물을 받은 게 하기스랑 팸퍼스 제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1단계를 많이 안 쓴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1단계로 선물을 요청을 드려가지고 저희가 1단계를 따로 사지 않고 선물 받은 제품으로 이제 소진을 했었어요. 근데 아기마다 잘 맞는 기저귀가 있고 그리고 부모마다 선호하는 스타일의 기저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기스, 팸퍼스, 페넬로페, 리베로, 킨도 이렇게 써봤는데 아직까지는 기저귀 유목민입니다. 지금까지는 페넬로페가 좀 괜찮은 것 같기는 해요, 테니한테. 그리고 이제 밤기저귀는 하기스 맥스 드라이로 쓰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 테니가 옆잠으로 자는데도 전혀 새거나 하는 게 없어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얼룩 제거제 제품을 하나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라버리라는 얼룩 제거제 제품이에요. 이게 그 인플루언서 촌미님이 만드신 브랜드인데 엄청 유명해요. 되게 잘 지워지기로. 그래서 저도 이제 원래 좀 쓰고 있다가 그 친구가 출산 선물로 이거 아기 응가 얼룩 지우는데 효과 짱 좋대 라고 해가지고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아가 응가가 여기저기 되게 잘 묻어요. 저도 알고 싶진 않았지만 그래서 아기 응가가 옷에도 되게 잘 새고 특히 출산하고 딱 집에 처음 오면 아기 케어하는 것도 처음이고 기저귀 가는 것도 되게 서툴잖아요. 그때 이 라버리 제품을 쓰면은 완전 응가 자국이 싹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라버리 제품은 진짜 추천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미리 구매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꼭 아가 거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용으로도 얼룩을 되게 잘 지우는 효자템입니다. 테니가 자다 깨가지고 테니를 재우고 오니까 벌써 이렇게 밤이 됐네요. 또 약간 조명이 달라진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모유 수유를 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이 모유 수유 자체가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유 수유는 진짜 엄마의 의지가 정말 강해야 되고 아이와 합도 잘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미리 좀 그런 분유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세팅해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런 거 다 세척을 해 놔야 되고 미리 좀 준비를 해 놔야 이제 급하게 아기가 분유를 먹어야 될 때 딱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분유의 가능성을 좀 열어 두고 미리 준비를 해 두는 편이 마음 편할 것 같다는 쪽이에요. 일단 분유존, 맘마존에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먼저 분유포트. 예전에 이제 광고했던 제품인데 에어맘이라는 분유포트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그 브레자 같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제조기는 쓰지 않았는데 일단 제가 세척하는 거를 되게 귀찮아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농도가 가끔 좀 안 맞아서 완전 그냥 맹물만 일주일 동안 먹었다는 그런 후기도 제가 들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엄청 꼼꼼한 성격은 아니어서 혹시 모를 불상사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손으로 분유를 타자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분유 포트를 이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진짜 추천하는 젖병 세척기입니다. 저는 이 설거지하는 거를 좀 되게 귀찮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 젖병 세척기를 무조건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젖병 세척기는 저는 꿈비 거를 쓰고 있는데 모든 그 하루의 수유가 끝나면 젖병 썼던 거를 탁탁탁탁 넣고 그냥 정말 식세기처럼 버튼만 누르고 돌리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게 70도의 이제 고온 물로 계속 이제 세척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약간 열탕 소독이랑 비슷한 그런 효과를 준다고 하고 이게 다 세척이 끝나면 자동으로 UV 살균 모드로 돌아가고 UV 살균이 끝나면 자동으로 그 보관 모드가 돼요. 그래서 보관 모드로 이게 되어 있으면 주기적으로 UV 살균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젖병 세척기를 되게 추천을 하고 저는 그래서 열탕 소독을 한 번도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그 젖병도 어차피 PP 소재의 이제 플라스틱 제품이어서 열탕에 되게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젖병 세척기를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젖병. 젖병 저 진짜 많이 써봤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 올렸던 것처럼 저희 태니가 소경류가 좀 심해가지고 맞는 젖병을 찾는데 좀 오래 걸렸거든요. 이제 출산 준비를 할 때는 그 어떤 젖병이 맞을지 모른다. 그거는 아기가 선택해주는 거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정말 그 종류별로 하나씩 다 사놨었어요. 더블아트, 핵앤 모유 이렇게 다 종류별로 2개 정도씩 사놨었는데 저희 태니가 되게 무던한 아기여서 모든 젖병을 다 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계를 돌아가면서 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기 소경류가 좀 심해지고 배앓이가 생기면서 그 배앓이 제품으로 유명한 닥터 브라운 젖병을 이제 쓰고 있고요. 닥터 브라운에도 네로우 넥이랑 와이드 넥이라는 게 있는데 처음엔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와이드 넥 유리 젖병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일단 테니는 입이 좀 작아요. 일반적인 뭐 더블아트나 핵앤 모윰 이런 젖꼭지로는 피쉬립이 잘 안 됐었어요. 근데 별 생각이 없다가 저희 남편이 테니는 조리원에서 쓰던 그 그린맘 젖병으로 먹이면 편하게 먹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린맘 젖꼭지가 닥터 브라운 네로우넥 젖꼭지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문을 해봤더니 테니한테는 그 사이즈가 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조그맣고 이렇게 좁은 이런 형태의 젖꼭지인데 그거를 물면 딱 피시립이 되면서 외부 공기가 들어가지 않아서 배앓이에 좀 방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로우넥은 소재가 다양하지 않아서 플라스틱 제품을 이제 쓰고 있고요. PP 제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큰 거 처음부터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240ml짜리. 원래 큰 거 사지 말고 작은 거부터 사라고 하는 이유가 그 젖병 안에 공기가 많이 들어간다고 아기들이 조금 80밖에 안 먹는데 막 200짜리, 160짜리 젖병을 쓰면 120이 공기잖아요. 그래서 그거 먹고 배앓이가 생긴다고 작은 젖병을 쓰라고 하는 건데 닥터 브라운 자체는 그 안에 통기 시스템도 있고 해가지고 큰 거를 써도 상관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240ml를 사는 게 더 경제적인 것 같아요. 어차피 좀 배앓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신다면은 전 처음부터 그냥 닥터 브라운으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유 이것도 미리 절대 사놓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정말 에바에고 그리고 이제 분유를 바꾸는 게 되게 아이의 장에 큰 영향을 준다고 저는 들어가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분유를 조금 바꾸긴 했어요. 왜냐면 일단 1번으로 조리원에서 먹던 그 분유가 너무 비쌌어요. 저희 조리원에서 되게 좋은 제품들만 쓰는 조리원이었는데 엄청 프리미엄 분유를 썼었고 한 통에 6만 얼마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좀 부담이다 싶어서 어떤 분유로 바꾸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 산양유로 만들어진 게 소화에 좀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앱솔루트 산양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안에 그 유산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따로 유산균을 먹이지 않아도 황금변을 볼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테니가 진짜 응가를 잘해요. 그리고 되게 황금색이에요. 이게 뭔가 분유가 황금변을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분유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산양유 특유의 냄새인지는 모르겠는데 변에서 되게 좀 시큼한 냄새가 나긴 합니다. 그래도 황금변을 잘 보고 있고 뭐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수유 쿠션, 수유 시트. 이거는 저는 하나쯤 있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은 들어요. 저는 수유 쿠션은 물려받은 것도 있었고 조리원에서 한번 써봤었는데 사실 이게 수유 쿠션이 모유 수유할 때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모유 수유할 때는 좀 편한데 저는 이제 초유만 먹이고 단유를 하고 이제 집에 왔기 때문에 수유 쿠션에서 분유를 먹이는 거는 저는 조금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그 트립트랩 유본에서 수유를 했었는데 이 테니가 소경류가 심해가지고 좀 세워서 수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서 저는 이제 뉴본보다는 알프레미오 수유 시트를 활용을 했고 지금도 이제 뉴본이랑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유 시트도 사실 물려받았어요. 근데 요거는 당근에서 한 5,000원? 7,000원이면 살 수 있더라고요. 여기 위에 수건이나 뭐 담요나 이런 걸 두르고 쓰셔도 되기 때문에 저는 당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실 저는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리원에서 오면 진짜 멘붕이거든요. 아기를 어떻게 수유했더라? 막 그때 이거 선생님이 잡아주신 자세가 뭐였더라? 완전 멘붕이기 때문에 이런 수유 관련된 템들은 어차피 다시 당근으로 되파셔도 되니까 미리 준비해 두시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이거는 완전 구원템입니다. 뭔가 이 제품들은 제 채널에서만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제품. 그냥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써보면 좋겠다 정도? 좀 한 달 전에 넉넉하게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